안녕하세요. 오늘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 안내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한 전문위원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주요 진출국의 노동시장과 노무 리스크를 정리한 노무관리 안내서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표 구성은 목차에서 보시듯 서론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편 제작 배경 및 발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6가지 주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베트남이 중요한지 현황을 몇 가지 지표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로 인한 베트남 시장의 매력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몇 가지 지표 및 노사관계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진출 기업이 마주할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의 유형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 노동법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주요 변경 동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사업장 인허가부터 채용과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 포인트를 통해 베트남 노무관리의 성공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왜 베트남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본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인구는 약 1억 25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연령 32.5세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5,300만 명에 달하며 인구 황금기 단계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경제 지표를 보시면 GDP는 아셈에서 4위이지만 성장률은 7.1%로 1위이고 실업률은 2% 수준으로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국가입니다. 산업 구조는 전체 해외 투자가 80% 이상으로 이미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한국은 베트남에 누적으로 8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외국인 투자국입니다. 삼성, LG,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북부 남부의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 기업의 진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시장의 매력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트남 시장은 인구도 1억 명이 넘어 큰 편인데 인구의 50% 이상이 35세 이하로 대단히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 시장으로서의 베트남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확고히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는 주요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만큼 안정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시장의 4가지 매력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베트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시장은 실업률 2% 초반대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일자리가 많다 보니 구인난이 상시적이고 동시에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최저임금도 매년 5%에서 7% 수준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숙련 인력 부족과 대도시 집중으로 임금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쟁탈전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서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노사관계의 특징입니다. 노사관계는 베트남 노동총연맹 중심의 단일 노조 체계가 핵심입니다. 조직률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 기업도 노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분쟁 요인도 단순 임금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이 발생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해서 조정 중재를 추진한다는 점은 특히 한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노조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파업 시 정부의 대응도 신경을 써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노사 이슈 및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례는 임금 인상과 식대, 수당의 투명성 이슈가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촉발 계기는 임금 인상폭이 법정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았던 것이었으나 비임금 항공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노조와의 협의가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3시간 이내 지방노동연맹이 개입해서 신속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단기 파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임금 외에도 식대, 수당 등 비임금성 복리후생 항목이 실제 근로자의 체감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파업 발생 시 베트남 노동연맹의 개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사회 안정 우선 정책과 강한 노사 개입 체계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노동법과 제도가 자주 개정되어서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임금과 복리후생과의 관련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해 노사 간 신뢰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노조 및 노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들의 노무 관리 및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법 개정 내용을 계약서, 절차, 통지 등 실무 문서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곧 법 위반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이나 급여 정책 변경 시에는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지 로펌, 노무 컨설팅 등과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근로계약서도 주기적으로 리뉴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리후생 역시 규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기록과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노동법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체계는 노동법전을 기본틀로 해서 고용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최근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 개정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의 권익 강화에 더해서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행정 간소화입니다. 대상을 고위임원 및 전문가로 명확히 하고 워크퍼밋 발급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인력 배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디지털화와 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전자 온라인 근로계약 제도화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장 인허가와 조직 설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진출의 출발점은 사업자 취득입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기 사업장 인허가 및 조직 구축 단계에서는 베트남 법률과 현지 절차를 숙지한 인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베트남 법령과 한국식 운영 방식을 모두 이해해서 문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때 노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의할 사항으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관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새로운 관할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용 및 근로계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통상적인 공고, 서류, 면접 절차로 진행하되 공고 단계에서 성별, 민족, 종교 등 차별적 표현은 반드시 피하고 개인정보 및 제출 서류 수집은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원칙이며 베트남어 기재가 필수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중언어 계약으로 변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로는 무기계약, 유기계약, 그리고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 형태가 주로 활용됩니다. 수습 후 정규 전환 조건은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므로 평가 기준과 전환 요건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 시 워크퍼밋이 원칙이며 수습 인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외국인 채용 신고와 워크퍼밋 신청 절차가 통합된 점은 중요한 실무상 변화입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근무지, 급여 및 지급 방식, 근로시간, 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그리고 복리후생, 징계, 해고 조건까지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수당, 추가수당 구조로 구성되며 지급일 준수, 임금 명세서 제공,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대도시부터 농촌까지 지역별로 구분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고 매년 변경 갱신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일 150% 이상, 주말 200% 이상, 공휴일 300% 이상, 야간 근로를 통한 임금의 30% 이상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조정은 개별 또는 노사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가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은 통상 1일 8시간, 일주 최대 48시간을 기본 구조로 하며 연장 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법정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휴가는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연 12일의 유급휴가가 기본이며 근속 5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경조휴가, 병가, 출산휴가는 각 제도의 법정 요건과 중빙 서류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및 인력 구조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고 엄격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무불이행, 중대한 근태불량, 위법행위 등은 구체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무기계약 또는 1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에 최소 120일 전에 12개월 미만 경우에는 전체 계약 기간의 4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 또는 공식 협의체와의 협의, 사실관계 조사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징계 절차의 단계화 등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흔들리면 분쟁 시 해고 효력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통상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장기 절차입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해고 예정일 전후로 해서 약 120일간에 걸친 8단계의 프로세스로 운영되며 각 단계별 주요 예행사항과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노동조합과 노동보험사회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 협의해야 하고 모든 진행 내용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노무관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업데이트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급 업무 발생 시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역시 지속 업데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노무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제도 활용을 위한 운영 투명성 확보, 노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긴밀한 소통 구조 구축, 체계적인 노무 관리를 위한 취업 규칙, 근로계약의 정합성 관리, 문화 차이를 줄이고 노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관리자 교육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법령 개정 주기에 대응한 최신 법령 업데이트 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노동시장의 법제, 그리고 한국 기업의 노무 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